지연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에 귀 기울였다. 남편 민주는 이미 잠들었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작은 식탁 위에는 그녀가 저녁으로 먹다 남긴 김치찌개,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찌개는 이미 식었고 그 위에 굳어버린 하얀 기름 덩어리가 그녀의 마음처럼 굳어가는 듯했다.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이 깊은 고독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복잡한 도시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지연은 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살림을 꾸렸다. 빠듯하긴 해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그녀는 그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 애썼다.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도안을 수정하고 낮에는 동네 마트에서 1시간이라도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그녀의 손때에 묻은 가계부는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식비 5만 원 절감, 통신비 1만 원 할인, 적금 추가 불입 20만 원. 작은 성취들이 쌓여 언젠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은 늘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지연은 늘 그랬듯 환한 미소로 시어머니를 맞이했다. 능숙하게 차를 대접하고 다과를 내놓는 지연을 보며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우리 민준이 고생 많이 시키지. 요즘 회사 일이 힘든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피곤해하는 것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더 잘 챙겨야 하는데. 지연이 말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애미야, 사실 요즘 민준이네 집안 사정이 좀 어렵다. 너희 시아버지가 투자하신 돈이 좀 묶여서 말이다. 민준이도 생활비 대느라 허리가 휘는 모양이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시어머니는 늘상 민준이가 짊어진 짐이 크다는 식의 말을 자주 했고 그때마다 지연은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인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이고, 애미야, 너희가 아껴 쓰는 건 아는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만 살지 마라. 어차피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법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지연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차피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법이라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잠시 후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너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준은 난감한 듯 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답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복잡한 심경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이런 절약 정신과 성실함은 학창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숫자에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낡은 연습장에는 복잡한 수식과 재무 이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가끔은 친구들의 용돈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소비 계획을 짜주기도 했다. 그녀의 꿈은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어야 했고 결국 그 꿈은 낡은 연습장과 함께 서랍 깊숙이 묻어두게 되었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는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있었다. 고등학생 때 학교 동아리에서
주식 모의 투자 대회에 나갔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몰입한 나머지 실수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고 그 상처는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함께 잊힌 열정의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작업실에서 막 디자인 시안을 마치고 나온 지연은 빗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온몸이 젖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지연은 망설임 없이 우산을 접고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녀석을 품에 안자 강아지는 가늘게 떨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지연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작은 수건으로 몸을 말려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마지막 식빵 한 조각을 우유에 적셔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식빵을 먹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지연은 동네 커뮤니티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글을 올렸고 다행히 주인을 찾아줄 수 있었다. 강아지의 주인은 지연에게 감사하다며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지연은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작은 행동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의였다. 이 사건은 지연의 따뜻하고 이타적인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록 자신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른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면모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게 만들었다. 고요하던 지연의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비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다. 민주는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지연은 습관처럼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후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괜한 기분 탓일까 싶어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불현듯 통장 장호가 떠올랐다. 내년쯤 이사갈 아파트 계약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그녀는 늘 불안한 마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장호를 확인하곤 했다. 늘 들어가던 은행 앱을 실행시키자마자 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숫자들이었다. 출금 8,000원.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단순한 착오일 거라 생각했다. 며칠 전 민준이 급하게 처리할 회사 업무가 있다고 말하며 OTP를 잠시 빌려갔던 기억이 났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녀는 다시 한번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한 것만이 아니었다. 매달 거의 비슷한 날짜 정확히 300만 원씩 알 수 없는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도 무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다. 총 금액은 좋게 3천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은 지연이 밤낮으로 아끼고 모아온 그녀의 피땀 같은 돈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그럴 리가. 지연은 민준을 믿었다. 그와 결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민준은 언제나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스크롤하며 수신 계좌명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몇 달 전부터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김영숙, 그 이름은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300만 원, 매달 1년 넘게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돈은 모두 그녀의 돈이었다. 아니,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연이 아끼고 모아서 만들어낸 돈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지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잤어. 자기 아침 먹을까? 그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지연의 귀에는 그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 내내 지연은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눈빛, 미소, 심지어 숟가락을 드는 손짓 하나하나까지 의심의 렌즈를 통해 보게 되었다. 그가 무심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을 때 그녀는 문득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동안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이라면, 아니면 민준에게 정말 급하고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수많은 가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민준이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부부인데 왜 숨겼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결국 지연은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은행 거래 내역 확인, 가족 간 금전 문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한 탓에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글거리는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 곳곳을 살폈다. 그의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버려진 영수증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민준의 오래된 점퍼 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명세서에는 그녀가 모르는 고액의 결제 내역들이 찍혀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고가 브랜드 의류, 심지어 해외여행 경비까지. 그녀가 알던 민준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 자신에게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 절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니. 그녀는 명세서들을 가계부와 대조하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명세서에 찍힌 식당 이름들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시어머니의 집 근처에 있는 곳들이었다. 그리고 묘하게도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가시거나 민준이 혼자 시댁에 다녀온 날짜들과 일치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매달 3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그 돈은 대부분 자신의 돈이었으며 심지어 자신 몰래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늦게까지 회식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지연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여보, 우리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거 알아? 그리고 이 신용카드 명세서는 뭐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준의 얼굴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아, 그거 어머니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잠시 빌려드린 거야. 그리고 카드 내역은 회사 경비 처리할 거라서.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허술했다. 지연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같이 모은 돈이잖아. 라고 따져 묻자 민준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뭐가 문제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당신까지 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질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신경 꺼.
민준의 격앙된 반응과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지연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그의 말 속에는 지연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돈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민준은 그 이후로 더욱 예민해졌다. 지연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흘긋거리며 쳐다봤고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바꿨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더욱 은밀해졌고 민준은 지연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도 약속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낯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이전처럼 평화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고 그녀는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 지연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민준의 노골적인 회피와 짜증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남편 몰래 자신의 오랜 가계부와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숫자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금융인이 되기 위해 밤새도록 파고들었던 재무서적과 경제학 원론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였다. 그녀는 가계부의 작은 글씨들을 따라가며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했고 민준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자신의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대조하며 비정상적인 지출 패턴을 찾아냈다. 30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내역뿐만 아니라 민준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고가의 식사, 유흥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대출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확연히 드러났다. 그녀는 마치 정교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던 중 지연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학창시절 내내 지연과 함께 수학경시 대회에 나갔던 절친한 친구였고 지금은 유명 로펌에서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베테랑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혜진의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혜진이라면 이 복잡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다. 며칠 뒤 지연은 조심스럽게 혜진에게 연락을 했다. 혜진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혹시 바쁘지 않으면 잠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혜진은 흔쾌히 지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지연은 머뭇거리면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정리한 가계부와 민준의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혜진은 처음에는 친구의 단순한 부부 문제 상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연이 내민 자료들을 훑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감돌았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우리 공동명의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거든. 근데 민준이가 나 몰래 매달 300만 원씩 어머니한테 보내고 있었어. 그것도 1년 넘게. 그리고 이 카드 내역들 봐. 나한테는 늘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펑펑 쓰고 있었더라. 혜진은 지연이 정리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분석은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지연의 타고난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정리해 놓을 줄이야.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거의 재무제표 수준인데. 혜진의 칭찬에 지연은 얼굴을 붉혔다. 어릴 때부터 숫자는 좀 좋아했어서. 근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바보처럼 속고 있었는데 혜진은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지연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배신이야. 이 자료들만 있으면 충분히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혜진은 지연의 편에 서서 조언을 해주었다. 법적인 절차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지연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짚어주었다. 혜진의 존재는 지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민준과 시어머니는 지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더 이상 돈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리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내비쳤다. 민준아, 애미가 요즘 뭔가 이상해. 혹시 눈치챈 건 아니지? 괜히 돈 문제로 따지고 들면 어떡하니?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죠. 제가 잘 달래볼게요. 하지만 민준의 말과는 달리 그는 이미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지연의 휴대폰을 훔쳐보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은 상태였다. 그는 지연이 외출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지 캐물었고 지연이 잠든 사이 몰래 그녀의 가방을 뒤지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 한술 더 떴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지연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지. 어찌나 인색한지 몰라. 아들 번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한다니까. 심지어 민준의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지연이가 너무 돈에 밝아서 민준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시도했다. 그녀의 교활한 이간질은 민준의 친구들 사이에서 지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지연을 돈만 하는 이기적인 며느리로 여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연에게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나 못 믿어. 내가 돈을 어디다 쓰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자꾸 이러면 나도 더 이상 당신 못 믿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비밀이 탄로 날까봐 조바심을 내며 지연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지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돈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진의 도움으로 지연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다가올 대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분하지만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연의 주변을 맴돌던 긴장감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지연의 변화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지연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 달 뒤 주말 양가 친척들과 민준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대한 대규모 가족 모임을 계획했다. 명목은 새해맞이 화합의 장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지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지연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 민준이가 고생이 많다. 돈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보기에 안쓰럽다는 식으로 지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 모임 장소는 민준이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민준의 명세서를 통해 그 비용이 부부 공동 통장에서 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넓은 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리는 듯했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청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지연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각에 소름이 돋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시어머니가 슬쩍 운을 띄웠다. 얘들아, 사실 내가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우리 민준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까 하는데 초기 자본금이 만만치 않아서 말이지. 그동안 내가 좀 보태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민준의 사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이고, 고모, 민준이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 상의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지연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하하, 글쎄다. 우리 애미는 워낙 알뜰해서 말이야. 돈 나가는 걸 워낙 싫어해서. 사실 민준이가 매달 나한테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애미가 알면 싫어할까봐 나 몰래 보내줬지. 뭐니. 내가 괜히 눈치 없이 애들 돈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지연을 돈에 눈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교묘한 술수였다. 민주는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장모님 병원비 대느라 대출까지 받았는데 지연이가 요즘 돈 문제에 너무 예민해서 제가 좀 힘들어요. 순간 지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장모님 병원비 대출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다. 민주는 그녀의 돈을 빼돌리고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까지 팔아 자신을 비난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친척들과 친구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일제히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역시나 하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혜진은 모임에 올 수 없었다. 법률적 조언은 해주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순간 지연은 오직 혼자였다. 지연아, 너도 한마디 해봐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히 이야기해봐. 민준의 삼촌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것까지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서 되겠니? 다른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하기야, 며느리가 너무 돈만 밝히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남편이 사업 시작하겠다는데 좀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민주는 한술 더 떠서 테이블에 미리 준비해 온 듯한 이혼 서류를 불쑥 내밀었다. 지연아,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어.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당신 몫의 재산 분할도 포기하겠다고 하면 조용히 끝내줄게. 안 그러면 더 복잡해질 거야. 민준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속에는 지연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도로 짧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민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많은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 속에서 지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지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지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이혼 서류는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비겁한 싸움에 맞서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퍼부었던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불꽃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혜진의 격려와 자신의 분석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손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연은 떨리던 손을 꽉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밀쳐냈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서로를 흘긋거렸다. 민준은 비웃듯이 말했다. 뭘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지연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다. 그녀가 밤새워 정리하고 혜진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재확인한 증거 자료들이었다.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 안에 빼곡히 정리된 문서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건 우리 부부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입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보시다시피 매달 15일 정확히 300만 원이 김영숙 여사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총 500만 원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쳐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선명하게 찍힌 계좌번호와 날짜. 금액은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게 뭐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번 돈이야. 지연은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제 프리랜서 수입 통장의 거래 내역과 제가 직접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 생활비 대부분은 제 수입과 제가 관리하는 공동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은 제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모아둔 돈이었고 저는 이 송금에 대해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펼쳤다.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들과 지출 내역, 그리고 그녀의 수입 명세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녀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친척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교차했다. 그들은 지연의 자료를 번갈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이야 4,500만 원이나 몰래 보냈다고. 그리고 이건 남편 민준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저희 부부가 절약해야 한다고 저를 다그치면서 민준 씨는 저 몰래 이렇게 고가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옷을 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셨더군요. 이 모든 지출은 우리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명세서에는 민준 씨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대출금입니다. 그녀는 민준의 사치스러운 지출 내역과 숨겨진 빚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그럼 장모님 병원비는 뭔가요? 저한테 왜 거짓말을 하셨죠?
제 어머니를 이용해서 저를 비난하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저에 대한 기만입니다.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고통보다는 정의를 향한 갈망이 더 컸다. 바로 그때 조용히 식당 한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준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민준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했댔냐? 지연이가 평소에 얼마나 너 아끼고 어머니한테도 잘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격분한 듯 민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야, 민준, 네가 우리한테 지연이 흉볼 때 우리가 얼마나 내 편 들어줬는 줄 알아? 이런 식이었냐? 네가 진짜 친구냐?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지연에게 미소를 보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와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지연 씨는 남편 민준 씨와 시어머니 김영숙 씨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혜진의 등장과 단호한 선언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모임 장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친구 한 명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다른 이들이 말렸다. 야, 민준,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분노의 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민준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위선과 탐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의 사회적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혜진은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이지연 씨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송금건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이지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십시오. 혜진의 말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지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칠 후 민준과 시어머니는 혜진의 사무실에서 지연과 마주 앉았다. 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심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지연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 또한 고개를 숙인 채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라며 흐느꼈다. 그들의 사과는 지연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이미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였다. 혜진은 법적 합의 사항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민준은 지연에게 몰래 빼돌린 5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고 그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과 숨겨진 대출금 또한 자신이 전액 책임지기로 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지연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는 이혼 서류에 아무런 이해 없이 서명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연은 홀가분한 동시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아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받은 합의금과 자신의 돈으로 자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밤마다 홀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숫자를 분석하던 그녀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숫자는 그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숫자였다. 혜진은 지연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지연아, 너처럼 숫자에 밝고 분석적인 사람은 흔치 않아. 우리 로펌의 재무 컨설팅 부서에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네가 와서 일해보는 건 어때? 내 능력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지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디자이너로 살아왔는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혜진의 진심 어린 격려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복잡한 서류들은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혜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지식을 쌓았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꼼꼼함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재무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고객들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녀의 능력은 상사들과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혜진과 지연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지연아,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잘 해낼 줄이야. 혜진의 칭찬에 지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혜진아, 다 너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야.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혜진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원래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지. 이제 네 날개를 활짝 펼 시간이야. 지연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는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했다. 시간은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서울의 한 유수 자산운용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고객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오피스텔에 살지 않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그녀의 노력과 성장이 담긴 공간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그녀가 다시 태어난 삶의 증거였다. 침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지연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그녀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그녀는 강남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연의 재테크 교실이라는 무료 강좌를 열었다.
그녀는 복잡한 금융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현명한 소비와 투자 습관을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는 늘 수강생들로 북적였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조언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희망을 찾았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도구이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돈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가을날, 지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연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소식 날, 지연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벅찬 감동의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밝고 따뜻했다. 저는 한때 돈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사에는 혜진도 참석했다. 그녀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행사가 끝난 뒤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지연아, 정말 멋지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이야. 고등학교 때 그 작은 상처가 오히려 너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 혜진의 말에 지연은 빙긋 웃으며 손목에 희미한 흉터를 쓰다듬었다. 이제는 이 상처가 내게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됐어. 나를 믿어준 너 덕분이지. 정말 고마워, 혜진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지연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한강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따뜻한 온기를 주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직접 심고 가꾼 다육식물이었다. 생명을 품고 자라는 식물처럼 그녀의 삶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 지연은 문득 휴대폰을 들었다. 혜진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보였다. 지연아, 우리 다음 달에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젝트 같이 할래. 네 도움이 필요해. 지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기꺼이 참여할게. 정말 기대된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지연은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지연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삶 속에 숨겨진 배신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당당히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것들을 쉽게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비극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연 씨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연 씨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딘가 찜찜한 배우자의 행동, 숨겨진 재정 문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들. 이제는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정을 점검하세요. 배우자와의 공동 통장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혹시 모를 숨겨진 대출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연 씨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호사, 재무상담사 등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지연 씨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안에도 분명히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 당당히 일어서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지혜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